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10년치 재무제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맨 마지막 시간에 그 현금 흐름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어,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 지속 시간 한번 살펴보니까 평균 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도 못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별도의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좀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좀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적은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해요. 컴퓨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공시 다트에 들어가시는 법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좀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무 회사나 어떤 회사를 볼까요? 여기 보니까 더 좀 비주온 한번 볼까요? 더 좀 비주온.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많이 본 문서에 보니까 DSR, 더 좀비 좋은, 테크윙, 삼광글라스, 제일기획.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여기서 사업 보고서 가장 많이 본 그런 문서니까 한번 그래도 관심의 어떤 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로 하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18년도 거 다운로드를 받을 때 재무제표를 받으셔요. 뭐 사업보고서도 이제 나중에 사업보고서를 더 분석하실 거면 사업보고서도 받으시고 재무제표도 받으셔요. 왜냐면 이게 엑셀 서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해서 바탕화면에 넣을게요. 도준 비준 2018년.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가 또 3년치 단위로 되어 있어요. 3년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 받고 이게 3년치가 16년도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거 또 받고 그럼 재무제표 다시 예, 바탕화면에 놓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예, 그다음에 15년도면 3년치니까 13년도까지 됐죠. 2012년도 거 다운로드 받고 보통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요. 처음만 좀 뭐가 좀 복잡해 보이지 재무제표를 좀 어느 정도 아신다면 왜냐하면 우리들은 요약된 재무제표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통으로 저는 보거든요. 통으로. 그래서 계정 과목까지 좀 있어줘야 좀 이렇게 뭔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015년도 거, 그 다음에 2012년도 거 이렇게 한 다음에 2018년도 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우선 저는 이제 10년째를 볼 때 현금 흐름표 먼저 봐요. 현금 흐름표.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 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고 손익계산서 보고 분기 보고서 볼 때에는 손익계산서부터 보잖아요. 저는 분기 보고서 볼 때는 손익계산서부터 왜냐하면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걸 먼저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는 보통 손익계산서부터 보는 최근치는 보통 이제 이렇게 10년치 어떤 역사를 볼 때는 현금 흐름표부터 봐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 안에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보는 거예요. 먼저 여기는 현금 흐름표 저점 비중은 상당히 비고 주석사항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다 현금 흐름표 안에 포함되어 있죠.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2015년도 거 현금 흐름표 이거를 복사해서 2018년도에 붙여넣기. 그다음에 2012년도 거 연결 현금 흐름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이제 이게 9년치 됐잖아요. 9년치는 이렇게 돼서 현금 흐름표 9년치는 됐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삽입만 해서 2019년도 들어가서 2019년도 여러분들 해보셔요. 딱 삽입만 해서 여기다 2019년도치를 딱 넣으면 돼요. 삽입을. 그냥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어보셔요. 그냥 우리는 9년치, 10년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계정 과목이 봐봐요. 이게 동일하다면 이게 뭐 과거는 뭐 이렇게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을 삭제를 안 했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항상 색깔을 칠하고 좀 중요한 내용들은 단기 순이익은 좀 다른 색깔을 칠하고. 예. 그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색깔을 칠하고.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색깔을 칠하고. 그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색깔 칠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색깔 칠하고. 이렇게 색깔 칠하면 보기가 편해요. 보기가 편하고 나중에 이제 볼 때 보기가 편해요. 이 정도만 색깔 칠해도 벌써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만 좀 이렇게 크게 하고 여기는 줄여버려요. 이렇게 줄여도 대충 뭐 볼 수 있으니까 줄이고, 그다음에 줄여버리고, 여기도 줄여버리고 하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들어오고, 만약 보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진하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진하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예, 키우면 좀 더 편해져요. 그러면 이제 단기순이익과 현금 흐름표 보면 어때요? 상당히 단기순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좋잖아요. 이 회사는 뭔가 계속 영업활동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익의 질이 좋다는 거고, 어때요? 그래서 현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또 뭐예요? 남은 돈으로 또 빚도 갚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현금 흐름표한 부분 좋죠. 이런 식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오늘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일하게 뭐예요? 2015년도 연결 재무제표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 자, 이것도 복사해서 다음에 18년도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거도 잠깐 제가 12년도 거를 했나요? 아, 있네요. 자, 2012년도 거도 자, 재무상태표 복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네, 이렇게 하면 좀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칠하시면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작업이죠. 이게 나누는 작업이고, 뭐 안 칠하셔도 되고 칠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좀 칠하는 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보기가 편하고, 그리고 중요한 계정 과목들은 색깔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자,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투자 활동에서 이제 여기 캐펙스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하시면 좋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추이를 볼 수 있잖아요. 캐펙스 추이를 하나씩 칠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추이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캐펙스 하면 뭐예요? 감가상각비랑 예, 이런 것들도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여기까지네요.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좀 칠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말을 최대한 안 하면서 하는 방송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편하고. 자, 손익계산서. 예. 자, 자, 이 상태에서 2019년도 3분기치만 어때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치 재무제표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보고서 나오면 이 2019년도치만 복사를 딱 해가지고 2019년도치는 뭐 2018년도, 2017년도 같이 세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도치만 딱 이렇게 해서 복사를 딱 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10년치가 딱 돼요. 10년치가 딱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9년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매출액을 내가 중요시한다. 매출액 추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출액 추이를 보겠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추이를 보겠다. 그렇죠? 이건 똑같죠. 그다음에 뭐 당기순이익을 보겠다.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이제 지배기업 소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한 번씩 딱 보면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다가 이제 엑셀 서식으로 내가 영업이익률을 구하겠다. 그러면 만들면 돼요.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뭘로 나눈 거예요? 매출액으로 나눈 거죠?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하면 영업이익률이 되죠. 그러면 이건데 뭐예요? 소수자리를 두 자리 정도만 하면 한 23.8% 퍼센트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영업이익을 나누기 매출액으로 하면은 23.8%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24.7% 이런 식으로 21.27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비율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간단히 러프하게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그다음에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현금흐름표, 뭐 자본 변동표는 뭐 그렇게 뭐안 하고요.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계정 과목들 물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뭔가 큰 숫자가 나오면 좀 체킹을 하려고 이제 보는 편이에요. 보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 이때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졌어요. 유형자산이. 자, 2000 몇 년도에 17년도. 그러면 이때 가서 뭐예요? 사업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를 봐서 어떤 왜 유형자산이 커졌는지 이때 이제 체킹을 하는 거죠. 이때 체킹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상당히 커졌잖아요. 지금 다른 데 비해. 그럼 이때 이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17년도에 감가상각비도 보는 거고 현금흐름표 가서 2017년도 그럼 2018년도 감가상각비가 좀 많아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감가상각비는 비슷하네요. 예. 2017년도 유형자산 취득 다른 때보다 훨씬 많죠. 많고 투자 활동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2000 뭐 이렇게 또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보고 자 오늘은 뭐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좀 보고 네,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개별이고 연결 개별도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또 뭐냐면 여기에 보면 공시 활용마당에 보시면 재무정보조회가 있어요. 재무정보조회가 있으면 여기 보면 회사 간 주요 계정 비교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네이버나 그런 데도 다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그런 데 보면 다 있어요. 이런 정도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다 계정 과목이 나와 있는 그 현금 물음표나 막 이런 10년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 현금 물음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는 10년치를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재무 상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기를 더 편해 하시면 그걸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정 과목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재무제표 관련된 좀 지식이 좀 많아지면 이런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이 뭐가 많이 증가되고 전년 비해서 뭐가 어떤 계정 과목이 더 많이 어, 뭐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볼 수 있고 재고자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지금 재고자산이 그다음에 매출채권 추이도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현금 흐름표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랑 비교해 보면서 쭉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데 이제 가끔씩 이제 볼 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업종이 있잖아요. 만약 업종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뭐 만약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전체면 코스피 코스닥까지 전부 보는 거죠. 사업 보고서를 선택하면 18년도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보고 싶다. 그럼 재무제표 전체 연결로 보겠다. 그러면 전체 이 부분을 보면 검색을 딱 하면 아니, 나는 뭐야 나는 자산 총계보다 뭐 이익잉여금 그래 전체 한번 봅시다. 보고 그럼 엑셀 다운로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엑셀 이제 편집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뭐예요? 틀 고정을 해볼까요? 틀이 고정되죠. 그러면 이제 뭐 매출액 쭉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법인세, 자금주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업체별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업종을 한번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만 좀 이렇게 2018년도 거 하고 이제 2017년도 거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몇 년치가 이렇게 쭉 2016, 18년, 17년, 16년, 15년도 거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몇 년 추이까지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약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몇 년치를 내가 이제 조금만 더 노가다를 하면 몇 년치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으면 몇 년치 만약 매출액 이거를 갖다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10년치 재무제표를 이렇게 모으는 방법들을 뭐 간단해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좀 요즘은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재무제표 10년치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아주 뭐야 클래식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클래식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예, 오늘 인사